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그 상대당의 이 마수 토론, 1대1 토론, 혹시 뭐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마수 토론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 부분의 신경전을 쭉 보셨는데 주목한 발언이 있으셨나요? 뭐 어느 정도 다 예상된 네. 내용들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가지고 사실은 1차 이 경선에서는 치열하게 어떤 뭐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이고요. 실제 본선에서는 이 정권의 내란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도 뭐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해야죠. 그거를 후보 각 개인의 어떤 책임 문제로 축소해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의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을 지배하면서 지도부를 교체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쓴소리를 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완벽히 지배당했죠. 그러니까 당정 관계에 그러니 당과 야당과의 어떤 정치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체 후보들이 같이 반성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상호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건 이해하지만 단순하게 12월 3일에 비상계엄 내란 직전 직후에 있었던 그 상황만을 가지고 책임론을 따지는 걸 보면서 아직도 이 국민의힘의 후보들 또 국민의힘이 경선을 치러가는 과정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최소한 이 어떤 느껴야 될 책임감을 보면서 지켜보는 이 경선에 대한 어떤 관심, 네. 이것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그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 뭐 지나간 거는 이렇게 의견을 좀 가름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서로를 지목해서 서로 오늘 종일 마수 토론을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까요?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격돌한 부분이 오늘도 최대 그 격전장이 될 것 이어지나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경선은 처음부터 이런 구도로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과연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로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부거든요. 특히 홍준표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후보가 자신의 1대1 최종 경선 맞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운영해 가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과거에 좀 매몰된 측면이 강하게 부각됐던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 당원 50%와 우리 당과 또 무당층 50%를 상대로 한 경선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논쟁이 중점이 됐겠지만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때서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자, 향후 경선 일정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4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29일이죠. 선거인단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2인 경선 진출자가 가려집니다. 과반되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면 경선 진출 이후에 양자 토론을 거치고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이 2인의 경선 진출자를 결정할 국민의힘 선거인단 규모가 오늘 확정됐는데 77만 명이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경상권, 부산, 대구, 울산을 포함한 경상권이 전체 43%로 가장 높고 뒤이어서 수도권이 약 39%라고 하는데 이 선거인단 비율이 후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정광대 대변인께 이번에 문제 여쭤볼게요. 지난해 7월에 저희가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책임당원이 한 90만 명 정도 됐었는데 네. 아마 뭐 지난 1년 사이에 우리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측면, 특히
당정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가는 데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이탈한 게 일단 눈에 띕니다. 근데 지금 비중만 놓고 보면 영남과 수도권이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7만 명이라는 숫자가 2022년 당시에 이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보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예요. 네. 그래서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괴리가 얼마나 있느냐, 이건 제가 생각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당심과 민심 봤을 때 똑같이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63%대를 기록했었는데 그때도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서 특히 수도권에 존재하는 책임당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찬탄과 반탄이 아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